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오늘은 증평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곳 증평군은 지난 2003년에 괴산군에서 분리 독립이 됐는데요.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입니다. 하지만 이릅, 일면이라는 아담한 크기와는 다르게 각종 통계에서 다른 군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작지만 단단한 자치단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소개할 것도 많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증평 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영배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이신 정삼철 박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출연해 주신 이지선님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평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곳이 지금 보강천 미루나무 숲인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증평 군민 여러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주시고 외지에서도 좀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아끼신다고 들었어요. 뭐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참 저희 지역의 보물이죠. 아, 네. 아마 그 맨하탄 조성하면서 센트럴 파크를 만들고 아마 우리 증평군이 독립되고서 보강천이라는 이런 명물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쾌적하고 여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보강천이 참 유래가 꽤 깊습니다. 네. 이 앞에 흐르는 저 강이 미호강 원래 상류 본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반탄천이라고 불렀었는데 말 그대로 반탄, 아주 강물해가 반짝이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강물해가 여기를 다 휩쓸고 있었습니다. 백중 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백중 때 그네 놀이를 했었고요. 네. 또 우리 백사장이 좋으니까 그걸 씨름을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우리 뭐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할 정도로 해서 어찌 보면 이 보강천이 씨름을 탄생시켰고 그 씨름이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그 체육으로서 아주 단단히 입지를 붙이고 있다. 그것 이외에 저희 보강천은 뭐 저희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저희는 생소하지만 강수육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돗자리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이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뛰어놀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아이들하고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여기 뛰어놀게 하고 본인들은 여기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즐겨 계시고 이런 아주 보물이죠. 예, 저희는. 말씀만 들어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이곳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바람도 좋고 뭔가 힐링이 되고 여기 있으면 계속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도시공원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네.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서 이런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힐링을 하시고 또 여가를 보내시는 국민들께서 계십니다. 이것 자체로 정신적으로나 또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 증진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와 함께 사회적 혜택들이 있을 텐데요. 휴식과 여가 공간들을 제공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질 수 있다. 현재 이제 지역 소멸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지역 소멸에 대한 그 심각성 박사님께서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지표를 보게 되면 0.7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심각성은 최근의 추이를 보면 지난 3월달 통계 기준으로 보면 0.6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 합계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보은군, 우리 증평군이 그나마 발빠르게 지금 인구 관련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충북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충청권 내에서도 사실 충남보다는 충북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위험도를 우리가 이제는 피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의 노력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경북 청송 같은 경우는 청송교도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심지어는 청송교도소의 명칭 자체도 바꿔서 경북 북부 교도소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아마 발효가 되는 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만들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합천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구 대응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민관이 협력적인 그러한 인구 대응 정책으로 적극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자체가 정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증평구는 조금 대단한 게 도내에서 인구 증가율 1위라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 이제 도내에서 증가율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1.07입니다. 지난해에. 아, 증평군이요? 예. 전국 평균이 0.68.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0.6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의견을 했는데 저희가 1.07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이 증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우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증가율은 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희 직원들 저 부서별로 해당되는 그 과제를 푸느라고 굉장히 지금도 애를 먹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낳아 기르는데 걱정 없는 거 요거 만드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이거 현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청년들이 이제는 예전같이 뭐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거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골목으로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가치 또 여러 가지 골목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어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주안점을 두고요.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레저면 레저,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쪽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 보자.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요가 됐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 정주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마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농업 관련돼서도 저희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네. 우리 창고 같은 건물을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한 달 정도 우리 스마트팜에 일해보고 거기서 자면서 체험해보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정부 공무로 시작을 했고요. 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고 주거 안정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낳았을 때 아이들을 걱정 없게 길러줘야 되니까 이런 데에서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것이 주요해서 지난 1월 통계를 보면 1월 달이 지난해 1월보다 약간 5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네. 2월 달 통계에도 4명이 더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출생아 수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저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증평은 원래 저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20년 네.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21년인데 사실 증평군 된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상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은 아마 63년도부터 군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저력 그리고 하루도 중단 없이
투쟁을 하고 네. 또 얻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 이 저력이 아마도 이러한 오늘날의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지금의 증평군이 됐다. 정말 그 증평군이 정말 실제로 군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지 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지선님께서 증평군에 살고 계신 또 이 구민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증평은 이런 곳이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살, 3살, 5살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증평 구민인데요. 저는 셋째를 낳고 증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 아이를 타 지역에서 키울 때보다 세 아이를 증평에서 키울 때 훨씬 수월하다고 느낄 만큼 증평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 오기 전에는 증평하면 시골스럽다? 시골이다? 네.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는데요. 이제는 예전에 증평은 좀 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연과 도시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하는 그런 군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증평 구석구석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요. 매주마다 어디론가 놀러 가기 바쁘고 또 지인들이 놀러 오면 어디를 먼저 갈까 좀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인들이 놀러 왔다가 간 지인들이 정말 증평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곳 증평에서 살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데 이 보강천 여기 미루나우스도 자주 오세요? 네, 어제도 와서 3시간 놀았습니다. 어제도.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은 더 열심히 물밑에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난해가 증평군이 개청 20주년이어서 증평군의 미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근현대의 중요한 역사 자원들이 증평이 엄청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를 연결하는데 구심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 미래는 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 과거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진취적이고 또 도전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누가 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늘 쟁취하고 늘 건설하고 늘 남들과 투쟁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난 2023년도 20주년 되는 증평군 역사에서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는 그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요. 또 증평군이 굉장히 컴팩트한 도시입니다. 도시화율도 굉장히 높고 또 지역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세련되시고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다들 소위 한가닥씩 하셨던 분들이 여기 와 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역량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에너지를 폭발력 있게 가져가 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증평 같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이러한 도농 복합 도시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기존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회색빛 또 암울함 아주 번거로움 복잡함 이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진짜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저희들이 내일 도시이자 20분 도시로 압축을 시킨 겁니다. 해서 20분 도시요? 네, 20분 도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지역이 컴팩트한 그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 증평은 참 특이한 게 저희 37,000 한 요 인구가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북이나 내수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다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여기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라서 요걸 제대로 좀 미래로 연결시키는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내일의 도시이자 20분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컴팩트 도시
또 20분 도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컴팩트 시티가 이제 사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교수님 이 컴팩트 시티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좀 장점,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최근 이제 컴팩트 도시의 개념이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오면서 좀 더 부각되어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컴팩트 도시 하면 도시 거점에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보육 그리고 상업 시설 이 모든 것들이 집중화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보행과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집적된 시설들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팩트 도시, 압축 도시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과 혼합 용도 지역들을 특정하게 되면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넓게 퍼져서 개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베드타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넓게 베드타운 형식으로 양산하게 되면 도시가 계속해서 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망들 그런 서비스들이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청주에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증평이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 그리고 주거 그리고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평이기도 한데요. 이제 특히 고령자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등등이 다 필요한 것들이 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도시 모델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도시 미관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도시 압축 도시를 통해서 긴밀한 연결성들을 확보하는데 이게 도로망뿐만 아니라 개개인들 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들 그것도 시민들 간에 그런 연결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왠지 컴팩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시민들, 주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컴팩트 시티 조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이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지역 사회의 동력을 키우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방 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 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증평이 면적이 81.83 평방킬로미터에 어디를 가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아주 컴팩트한 도시입니다. 83.9%라는 아주 대단한 도시화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 저희들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구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저희 기능이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이건 해결해 봐야 되겠다. 또 2018년도에 파리 기후협약 때 우리 지구상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한 60% 정도가 마비가 되는 정도로 그때 해서 의정서를 채택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컴팩트 도시가 추구해야 될 어떤 기준,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한 결과가 일단 환경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돼야 되겠고 아무리 도시지만 회색빛이 아닌 아주 여유 있고 또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주목적은 우리가 걸어서 20분 내에 모든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걸어서군요. 차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로다 해서 우리 또 20분 내에 네. 그다음에 차는 사실 우리 친환경인 우리 전기 자동차나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20분 내에 도달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저희 증평군만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6개 읍면이 학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생활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바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여기 지역 사람들 주소가 저희하고 틀리지만 이분들을 생활권 인구로 저희와 똑같이 혜택을 드립니다. 도서관 책 빌리는 거 똑같이, 또 우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똑같이, 그다음에 벨프레에 우리 국민들이 할인해 주는 거 똑같이 할인해 주고요. 자구산 가셔도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할인폭을 이렇게 생활권 인구가 한 3만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저희들하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생활로 묶여진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또 먼 미래에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분들이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어서 어찌 보면 증평이 추구하는 20분 도시는 친환경이면서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로 우리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뭐 수요응답형의 그뭐 코스나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컴팩트 도시와 20분 도시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제 컴팩트 도시는 어디까지나 그 도시가 모든 것들이 갖추고 있는 그 밀접돼 있어서 문화 또 교육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있는 얘기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한 군데 이때 도시적 기능을 조금 상쇄시키자 해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 해서 걸어서 충분히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자전거 타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차량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자. 이걸 추구하는 이게 저희들 20분 도시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컴팩트 도시의 개념 안에 있지만 20분 도시에 더 방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말씀만 들어오면 이 증평에 살아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 현실성,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과연 20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고 시설도 구축해야 되고 교통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은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증평은 네. 여러 가지를 기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네. 우리 저 군청 사거리에 우리 대각선 신호등 그걸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를 그 짧은 거리를 걷는데 3번씩 건너야 됐거든요. 이걸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증평대교를 보시면 저 증평대교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차도와 보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다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다리도 저렇게 차도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다리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차량으로 또 자전거로 그다음에 걸어서 20분 내에 도시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기반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그 기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도로를 막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령 시장에서 내가 걸어가기 편한 지역이 있다라면 그건 우리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거는 우리 친환경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기능들. 또 저희는 행정 서비스가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소도 없고 세무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 20분 내에 해결하려면 저희 지역에 와 있어야 되는데 등기소가 우리 지역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그러면 무인 민원 발급비를 통하여 일단 편의를 제공해 드리자 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법인들이 인감증명 띄고 납세증명 띄고 하는 거 13,200건이나 지금 현재 발급이 됐습니다. 네. 하루에 1,000건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20분 도시는 구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설이 있어야 되고 네.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을 20분 내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 그다음에 우리 증평 국민들은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할 경우에 우리 왜 10시가 됐는데 밤에 안 끝나지?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걱정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그런 걱정 없이 여기서 끝나면 바로 저기 우리 이 선생도 바로 여기거든요, 집이. 3분이면 올라가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근거리 행정, 근거리 생활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20분 도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도시를 목표로 정했지만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가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구상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갖고 계신데요. 네. 뭐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0분 도시 증평은 작은 자치단체라는 규모적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증평만의 특색을 더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건강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되 정책 실행 사항을 철저히 살펴보고 감시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함께 챙기면서 화합, 소통,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편리한 증평, 더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고 국민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증평군의 가장 큰 장점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좌구산 휴양랜드, 벨포레 리조트처럼 휴양 시설들이 있고, 보강천 미루나무숲 옆에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콤팩트 시티, 이제 20분 안에 증평군을 생활권으로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증평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평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힘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참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20분 도시 증평을 위해서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계신 추가적인 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는 참 다른 지역은 이 학교가 자꾸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고 저희 형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을 늘렸습니다. 또 학교가 원래 포화 상태가 돼서 증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200명이 넘고 유치원까지 하면 1,300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는 초등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송산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 요거 지금 상당히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설립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화와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을 우리 청년들이나 저기 어르신들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영화관이 없어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영화관과 예술의 전당 같이 그 문화 공연할 수 있는 북한문화예술회관을 바로 우리 요 인근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복지 부분은 참 저희만이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복지가 다양합니다. 우선 어르신들 증평형 복지 모델,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평생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희가 돌봐드리겠다, 이 개념입니다. 요양원 가지 않으시고 또 그 정든 집을 떠나지 않아도 아주 행복하게 그 지역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와 재가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연계시켜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의 가장 큰 맹점인 신청주의를 저희는 빼버리고 우리가 찾아서 알아서 챙겨드리는, 그래서 내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제도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 드리자. 그리고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해드리겠다, 이거고요. 지금 이제 워낙 하고 계신 게 많으셔서 제가 계속 여쭤보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단계별로 네. 지금 이제 증평이 전국에서 젊은 도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평균 연령이 45.3세로 도내 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도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좀 다른 것보다 특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이 돌보는 문제는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제 1호 시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연히도 그 시책이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피할 수 없는 아주 숙명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을 서비스가 아닌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와 산업을 연계시켜서 돌봄 산업, 돌봄 경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령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이 이게 산업으로 연계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와 산업으로 받쳐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증평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증평은 저 돌봄에 미친 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설들 모든 시설들을 아이 돌보는 시설로 바꿉니다.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요즘 작은 도서관이 책 읽는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이들과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은 도서관 9곳을 우리 돌봄 나눔터로 다 리모델링 해서 이미 아이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하고 쉬고 책 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5개도 할 거고요. 바로 요 인근에 있는 우리 저 옛날 건물도 우리 돌봄 거점 센터로 바꿔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이 보광천까지 와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여건 만들어주고 거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 거점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군청 청사를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군청이나 뭐 어디 출자 출장 기관이나 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생산품, 뭐 공산품 이런 거 홍보하는 이런 기능인데 저희들은 그거 싹 걷어내고 아이 돌봄터로다가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용물을 볼 때 아이들을 저희가 봐줍니다. 그 안내원이 하나 있어서 대신. 봐드리고 용모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용모 보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놀 장소가 없다면 군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군청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밤에도 저희가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거는 전국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에도 없는 아주 유일한 저희들만의 모델인데 요게 저희 지역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군청까지 오려면 아이들 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분, 20분이면 아이들 데리고 다 올 수 있으니까요. 또 시내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또는 관계자들께서 나오실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이건 우리 군청에 맡겨놓으면 아이들을 저희가 돌봐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지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살기가 참 팍팍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사실 지자체들이 뭐 외부의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야기하는 3고 시대다, 5고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뭐 증평만의 문제는 아니죠. 증평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물가부터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증평에 오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그 경제 고통은 사실은 일반 기성세대들에 비하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조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제조업에 근로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사실은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충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순 제조업 또 생산직 일자리를 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미스매칭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평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청년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경제 실속형 형태의 생활 실속형 형태의 그런 로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지역 특화형의 어떤 청년 일자리 또는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평에 다양한 문화, 역사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소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들을 보다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공항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국제공항은 중국 노선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요. 그럼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증평의 콘텐츠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좌구산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신령시 여기고 있는 사령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거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방문을 자주 해요, 중국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자구산 같은 데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게끔 코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청주공항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지금 거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의 한 90% 가까이가 개별 관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월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이러한 것들을 증평에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항도 쉽게 이용하고 증평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군수님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청주공항에 저희들로부터 저는 한 7분에서 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저희 공항인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물류. 그 물류는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다 중후장대형 산업이다 보니까 항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평택항인데 40분 넘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완전히 경소단박형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은 모든 것이 다 항공 물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지금 군사공항이 아닌 민항이 돼서 만약에 우리 민간 항공기가 자유롭게 뜨고 내리는 이러한 슬롯이 배정된다면 국토부의 기본 계획이 물류 거점 공항으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가장 혜택받는 지역은 저희 증평이다 해서 그 경소단박형의 요즘 얘기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이 그냥 뭐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생태계가 반드시 중요한데, 그럼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우선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나 사업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해서 지난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 이제 설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그 다음에 그 GMP 시설까지 갖춘 시제품 만들어내는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낼 겁니다. 또 말씀하셨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일자리를 뭐 대기업 또는 아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러한 정규직 이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동의 개념이 완전히 전환돼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적재산이나 생각해내는 이러한 노동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여지니까 해서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이런 시설들도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에 넣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력 있는 활동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으로 로컬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골목 상권을, 골목 문화를, 골목 경제를 어떻게 이어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 청년들 커뮤니티와 청년들 우리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가치를 좀 발견해 보자. 우리하고 같이 우리 골목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지방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지방시대로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를 통해서
당연히 기업은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또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들 해서 증평은 참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다 갖춰놓지 않아도 이미 우리로부터 10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송, 오창 여기에 수도 없는 연구기관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저기 저 복합진흥재단. 그래서 여기와 우리가 하나하나 MOU를 맺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흔쾌히 우리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저 부지가 넓어도 정주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와 여러 가지 교육,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병원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아무리 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갖는다고 해도 맥혀들질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방 정부로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병원도 유치해보고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저희들이 우리 뭐 자사고 또는 국제학교도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폭넓은 생태계를 통해서 산업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장 지을 땅이 필요하니까 산업단지를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송정리 3산단 스마트 산단 해가지고 30만 평 지금 이건 인가 났습니다. 바로 착수할 거고요. 용광리에 또 30만 평 하고요. 그 사이에 100만 평 이렇게 해서 160만 평을 지금 구획을 하고 있고요. 그 구획이 제대로 아마 저기 준공되게 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또 우리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기반대로 또 물류는 물류대로 정주 여건은 정주 여건대로 제대로 받쳐주는 지역이 돼서 아마도 저는 실리콘밸리나 우리 저 맨하탄에 있는 그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있는 지역이 증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중단 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내려고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증평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정말 많은 사업 구상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선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거나 좀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덕분에 육아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다 보니까 네네. 또 더 발전될 업그레이드될 돌봄 서비스나 다양한 교육 또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기대가 되고 또 무엇보다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을 보존하면서 같이 발전하려고 하는 같이 유지하며 변화해 간다고 하니까 또 증평에 오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이들 보면 왠지 확실하게 챙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 이제 그리고 계신 증평군의 미래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구산이 1년에 저희가 아무런 유인 없이, 그러니까 유인책 없이, 홍보 없이 그냥 본인들이 내가 자구산 좋아서 가야 되겠다. 48만 명이 정확하게 개수한 인원이 48만 명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개수하지 않은 인원들, 그냥 저기 다른 데서 들어와서 나간 인원들까지 하면 저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벨포레가 62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거기도 곧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봐요. 거기 유료 티켓 가지고 계산 한 거지 커피 마시러 오거나 그냥 산책하거나 이런 사람들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100만 명 넘는 그런 관광지가 있어서 이게 명성이 제대로 우리가 아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중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증평의 모습 분명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다. 이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도 많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증평 같은 이름 일면의 이런 지역에서 하는 지방자치가 롤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도 신속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도 짧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의사결정이 시책화되는 것도 굉장히 신속하고 그 시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혜택도 소위 말하는 피드백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런 아주 진정한 지방자치의 아주 완성되는 지역 이걸 전 증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만나봤던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나 엄청나게 거시적인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실생활, 내 주변에서 나한테 차이는 돌뿌리 없애주는 것, 내 주변에 가로등 CCTV 달거나 또 달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생활 정치, 실생활을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 공감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엄청나게 반향이 컸습니다. 곳곳에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알려주면 즉시 나가서 해결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그게 아니라 좀 더 거대하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서 20분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지역을 만들자. 그것도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동선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증평은 뭐 싱가포르 비교를 하는데 싱가포르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전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이러한 소중한 자원과 또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엄청난 잠재력이나 결집력은 아마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의 군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 저 3.1운동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보다 더 엄청난 희생을 또 헌신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응집력 있는 에너지로 모아만 준다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되는 지역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제도를 가져가 주는 것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목표고요. 제가 꿈꾸는 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증평의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증평군이 정말 지방자치의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또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국민 대표로 오늘 참여해주신 이지선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출연 결정을 하고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런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도 했고요. 우선 증평에 살면서 단순히 글자로서의 그런 제도가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는 증평이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하고 또 아름답게 변해갈지 그런 기대를 한가득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증평이 새로운 이제 비전을 내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결합력, 결집력을 높여나가려면 그 비전이 서로 공유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간의 그 발전되고 성장하는 도시 지역의 특징들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지자체나 개인일수록 그것이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증평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기 위해서는 증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더 지역적인 포용력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시장을 넓힐 수도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그런 저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컴팩트 시티 증평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주체 세력 또는 주역들이 바로 증평 군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또 군수님께서 미리 구상도 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증평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행정과 또 국민들께서 그런 결집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그러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라 믿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증평이 행복한 도시, 행복한 미래 도시 그리고 20분 도시의 압축 도시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경집력을 가지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또 우리 지역의 욕구가 같이 부합되어야만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증평만의 욕구가 우리 인근 지역과 상충되어서 진다라면 그런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 또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간다라면 충분히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20분 도시가 아닌 15분 도시 아니면 20년 후에는 10분 도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도시까지 나왔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정삼철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김용배 교수님은 뭐 늘 증평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현안도 좀 많이 깨고 계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둥이 어머니이신 이지선 어머니께서 증평으로 이사로 오셔서 이사 참 잘 왔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몇 번 저한테 했고 오늘도 공식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정책과 시책을 저희들이 가져감에 있어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체감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채워가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이 올해로서 이제 그 증평군 설립된 지가 21년째 되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엄청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에너지를 모아서 증평군이 20분 도시로 도약하고 또 증평의 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우리 석학들도 모셔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 그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소규모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증평은 오히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기계 전체가 잘 움직이듯이 이곳 증평이 우리 충북과 대한민국을 돌아가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평에서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 20분 도시 증평의 도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